여러분, 수요일 날 강의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확률 과정론에서 확률 과정인 포화슨 프로세서, 그 다음에 리뉴얼 프로세서, 카운팅 프로세스들이죠. 그리고 마크업 체인, 디스크리트 마크업 체인, 컨티뉴스 마크업 체인을 하고 나서 이제 확률 과정들이 이 고려되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큐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큐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혹은 생산을 하던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그 서비스나 생산을 하는 영역과 또 하나는 그 생산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영역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사실은 큐잉 시스템은 관심이 바로 이 대기 영역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 영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물건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으로서 고객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시스템을 떠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네요. 서비스를 받는 파트, 대기 파트, 서비스 파트. 입력이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arrival이죠. 고객의 arrival이고 이제 departure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큐잉 시스템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잉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겠느냐는 하는데 표준을 좀 정해야 되겠대서 기본적으로 이 큐잉 시스템을 분석할 때의 이 큐잉 시스템 요소들을 뭐냐면 표준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어,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큐잉 시스템은 고객이 어떻게 도착하는지 arrival process, 고객이 도착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이 서비스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비스가 예를 들어 서비스 여기서도 서비스의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인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로 되겠죠. 시간. 그 다음에 서버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서버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요 지금 기다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떤 공간이 과연 충분한지 아니면 그 제한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프라이오리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의 룰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큐잉 시스템을 우리가 어,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분류에서 이제 그 기호들을 심볼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착이 포화선 얼라이블이다. 포화선 얼라이블이면 또는 서비스가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수분포를 따를 때는 마코프란테스 M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M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혹시 그 감마 프로세서 얼랑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는 우리가 E라고 쓰고 그 다음에 페이지 타입 랜덤 베리어블 때는 PH라는 말을 씁니다. 디터미니스틱한
분포. 이 말은 뭐 도착 간격이 딱 뭐 1분에 한 명씩 또는 서비스가 뭐 50초 걸린다, 1분 걸린다 할 때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deterministic distribution에서 D라고 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분포, 어떤 분포로 좋을 때 일반 분포일 때는 G라고 씁니다. 뭐 얼랑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 분포의 결국은 K개의 합의 분포죠. 얼랑 분포라는 것은 지수 분포의 K의 합의 분포니까 뭐 간단한데, 저 페이지 타입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타입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인데 뭐냐면 하나의 어떤 absorbing state를 가진, 한 개의 absorbing state를 가진 continuous time 마크업 체인에서 그 absorbing 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의 이 바로 서비스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또는 arrival, inter arrival 도착 간격이다. 이렇게 되면 pH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H 랜덤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하고 관련이 있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에서 특히 이 흡수 상태, absorbing state가 하나 있는데 그 absorbing state까지 이르는 시간이 서비스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거로 모형화가 가능하다면 pH type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룰과 관련해서는 FCFS, LCFS, RSS, 뭐 PR 이런 그 에크로님들을, 그러니까 저 약어를 씁니다. 그죠? FCFS는 first come, first served가 되는 거죠. 그죠? LC는 늦게 온 사람부터 되는 거. RSS는 랜덤하게 뭐 뽑는 거. PR은 어떤 손님 중에서 좀 VIP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늦게 오더라도 빨리 서비스 받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큐잉 시스템에서는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억해 두면 MM1 이렇게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Alive 프로세스는 포화선, 서비스는 지수 분포, 서버의 수는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시스템 캐패시티는 특별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무한대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기다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또 MMPP라고 해서 마코브 모듈레이트 퍼슨 프로세서, 또 MAP에서 마코비안 얼라이브 프로세서, 또 BMAP에서 B를 붙이면 벌크라는 뜻이죠. 그죠? 그 말은 올 때 친구와 같이 한목에 여러 명의 고객이 동시에 같이 오는 경우가 벌크 얼라이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뭐냐면 추상적인 시스템은 결국은 서비스 영역과 그 기다린 대기 영역이 존재하고, 그 시스템에 어떤 고객들이 확률적으로 도착하고 확률 과정을 따르며 도착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뭐 확률적일 수도 있고 그냥 고정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다 받으면 디파트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럼 알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결국 뭐 예를 들면 그 큐잉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대개 서비스를 받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또는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게를 가든 서비스 어떤 받는 곳에 갔을 때 제일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이 이제 가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퀄리티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객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손님이 과연 얼마나 많이 뭐냐면 있느냐 웨이팅 손님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서비스의 율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산율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서비스를 받고 나가는 사람을 들어야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레이트 레이시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큐잉 시스템은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쪽과 고객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M1 하면 Arrival 제일 앞은 전부 다 Arrival입니다. 그죠? Arrival 프로세스는 포화선 프로세스로 온다. 고객이 지금 포화선 프로세스로 온다. 그죠? 포화선 프로세스로 도착한다. 그죠? 포화선 프로세스. 자, 그리고 포화슨 프로세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포화슨 프로세스는 호모지니스 포화슨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M이니까 요거는 기수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은 서브가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기계 한 대다. 이런 이야기죠. K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K면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G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어떤 특정 분포를 가정할 수는 없고 일반 분포다. 그러니까 그냥 확률 변수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고객 서버의 수는 한 명이네. MG1. 그래서 우리가 MG1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따져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MX G1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벌크로 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큐잉 시스템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추상화시켜서 또 분류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서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서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큐잉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큐잉 시스템을 볼 때 서비스, 웨이팅, 어라이벌 그 다음에 디파처가 되죠. 그죠? 큐잉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중요한 지표가 시스템에 고객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우리가 시스템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이 시스템 안에 전체에 있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고객의 평균 값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average number of customer waiting in queue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평균적인 거 쭉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을 수 있겠죠. 그죠? 저거는 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지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전체에 우리가 그 있었던 시간과 기다린 시간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중요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뭐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금 큐잉 시스템은 그런 어떤 부분들은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들이 결국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 요 지금 요 인덱스들은 큐잉 시스템을 분석할 때 중요한 이제 지표들이겠습니다. 큐잉 시스템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케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결국 고객의 입장과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운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기는 어떤 이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이 그 받게 되는 어떤 벌게 되는 만약에 우리가 고객이 들어와서 어떤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때 뭔가를 지불한다면 결국 시스템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고객의 도착률 곱하기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결국 시스템이 그 어떤 벌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익과 일치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시스템이 벌게 되는 어떤 평균율은 바로 고객의 도착률, 시간당 도착률 곱하기 한 고객이 지불하게 되는 평균 금액. 그러니까 시스템이 벌게 되는 평균율은 도착률 곱하기 한 고객이 지불하는 것으로 쓸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서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식은 다양하게 이제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 뭐냐면 이케이션은 어떤 큐잉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성립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이케이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큐잉 시스템에서의 이 공식 중에 하나가 리틀즈 렘마, 리틀즈 포뮬라 뭐 이런 리틀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리틀의 어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L은 결국 앞에서 보시면 L은 시스템에 있는 평균 고객의 수죠. 시스템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 쭉 관찰해 보면 몇 명이 있네, 몇 명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머무르고 있는 총 사람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고객의 도착률 곱하기 한 고객이 시스템에서 머무르는 시간으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5명이 도착한다. 시간 단위가 그러니까 한 시간 단위에서 5명이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어떤 한 고객들이 그 뭐냐면 시스템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이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5 곱하기 2. 그러면 대개 10명씩 계속 우리가 뭐냐면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객이 기다리는 평균 시간을 따지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평균 수와 관련해서 이런 이케이션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의 평균 수는 도착률 곱하기 서비스 시간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요 지금 세 가지가 리틀의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증명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고객이 뭐냐면 들어와서
어, 자기가 시스템에 있을 때 항상 시간당 예를 들어서 단위 1달러씩 낸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시간당 1달러씩. 그러면 시간당 1달러를 낸다면 결국 매번 고객이 시스템이 받는 평균 버는 레이선 남다 A 곱하기 한 사람이 내는 돈은 어떻게 습니까? 자기가 시스템에 머무르면서 1달러씩 내니까 총 머무르는 시간만큼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머무르는 시간만큼 내니까 바로 매번 버는 돈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 임의의 시간에서 고객이 평균적으로 시스템에 있는 고객의 수가 되겠죠. 그죠? 자, 요 정명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요 리틀즈 포뮬라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리틀즈 포뮬라가 뭐냐?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죠? 하나는 고객의 측면과 시스템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착률이 주어져 있을 때 고객이 평균적으로 만약에 그 시스템에서 5시간 머문다면 5 곱하기 뭐냐면 도착률 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시스템에 있는 평균 고객의 수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학원이든 어떤 구두 시험 같은데 또는 중요한 시험 같은 데서 많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주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왜 이게 성립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되죠. 시스템을 고객의 측면에서 보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개별 고객이 아니라 시스템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있느냐는 것이 관심이 있는데 고객의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다리느냐, 얼마나 거기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되겠죠, 그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와 결국은 머무르는 고객의 수하고는 바로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오래 머물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시스템 위에서 보면 개별 고객들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리터즈 렘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증명도 한번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바빌리티에서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는 뭐냐면 T 시간에서 고객이 시스템에 고객이 몇 명 있느냐, N명 있느냐는 그 확률이 NT인데 그 T가 무한대가 되면 그리고 P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리미팅과 롱런 프로바빌리티가 있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쭉 관찰했을 때 결국 전체적인 시간 비율 중에서 고객이 N명 있었던 시간의 비율을 우리가 PN이라 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이 안정 상태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눈을 떴을 때 그때 시스템에 N명이 있을 것을 확인하게 되는 확률을 PN이라 할 수 있죠. 그건 리미팅 프로바빌리티고죠. 그죠?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바빌리티는 그런 포션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리미팅 프로바빌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큐잉 프로세스가 리제너러티브하다. 리제너러티브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 어떤 상태들이 시스템의 상태들이 우리가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죠? 계속 커지는 거다지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스템에 고객이 한 명 정도 없다가 고객이 막 들어서 서비스를 막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전체 시스템이 비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럼 이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고객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서비스는 굉장히 느리고 웨이팅 해주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가지고 계속 고객이 뭡니까 어,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리제너러티브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리미팅 프로버비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개 뭐냐면 arrival rate하고 서비스 레이트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서비스 해주는 율이 arrival rate보다는 더 커야지만이 결국 리제너티브 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죠. AN과 BN인데요. AN은 뭐냐면 어, 도착한 딱 고객이 딱 도착했을 때 자기가 딱 보니까 전체 시스템에 N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B에는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다 받고 떠날 때 뒤로 탁 돌아보니까 그 시스템에 N명이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AN, BN. 그러니까 도착한 고객이 보게 되는 손님의 수, 그 다음에 떠나는 사람이 뒤돌아봤을 때 발견한 손님의 수, 그 수가 결국은 N명이 될 확률들을 AN, BN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만일 첫 번째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큐잉 시스템에 벌크로 들어오지 않고 항상 한 명씩 들어오고 또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한 명씩 이렇게 뭡니까 떠나게 되는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것이 한 명씩 도착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도 한 명씩 떠나는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받으면 계속 떠나는 이런 큐잉 시스템에서는 항상 AN과 BN은 같다는 겁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커스터머들이 도착하고 떠나는데 한 명씩 도착하고 한 명씩 떠나는 그런 큐잉 시스템에서는 AN과 BN 들어왔을 때 N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확률이나 떠날 때 뒤로 봤을 때 N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확률은 같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그 프로포지션 요 위에 거보다는 이 지금 두 번째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지션입니다. 파스타라고 하는데요. 파스타는 뭐의 약자냐면 Poisson arrivals always see time average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AN하고 PN이 같다. PN은 여러분들이 뭐였느냐 이런 거였죠. 그죠? AN은 고객이 도착했을 때 자기가 딱 도착했을 때 시스템에 N명이 있는 것을 볼 확률이 AN이죠. PN은 그게 아니라 이게 리미팅 프로바빌리티죠. 그죠?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바빌리티죠. 그 말은 평균적으로 그 시스템에 쭉 시스템을 무한히 관측했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n명이 n명이 있었던 때의 비율이 바로 PN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화선 얼라이벌 경우는 포화선 얼라이벌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포화선 프로세스로 고객이 도착하는 경우는 특이하게도 결국 뭐냐면 개별 고객들이 도착해서 n명이 있는 것을 발견할 확률이나 고객이 관련 없이 우리가 시스템을 쭉 그냥 계속 봤을 때의 우리가 평균적으로 N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확률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선 얼라이벌은 항상 뭐냐면 에버리지 값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 정명은 굉장히 중요한 정명입니다만 하여튼 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선 프로세스로 도착하는 경우는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첫 번째 결국 첫 번째 우리가 식은 이케이션은 결국 큐잉 시스템에서 어떤 큐잉 시스템에서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고객이 뭔가 한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뭐가 있다면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 또는 기다리는 시간 또는 뭐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지불해야 되는 한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그 양과 평균값과 그 다음에 도착률을 곱하면 결국 시스템이 벌게 되는 평균적으로 벌게 되는 것과 같다. 이건 너무나 뭐 명확한 거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틀즈 포뮬러이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한 고객이 도착해서 평균적으로 시스템에 머무르는 시간 곱하기 도착률은 바로 평균 시스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된다. L 이퀄 람다 W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고객이 기다리는 평균 시간 곱하기 그 도착률은 그 시스템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평균 수와 일치한다. 그게 이제 결국 리틀즈 포뮬러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PN, AN, BN을 증명하고 두 개의 프로포지션을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큐잉 시스템들을 이제 분석해 볼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까 L, LQ, W, WQ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시스템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 있겠느냐, 그 다음에 몇 명 기다리겠느냐, 한 고객은 얼마나 뭐냐면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런 시간들을 분석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주로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이야기인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분석 외에 트랜지언트 분석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우리 인트로덕션 음, 경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만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의 경우만 따지면서도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큐잉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 Poisson Arrival Exponential Service Time, Exponentially Distributed Service Time. 고객의 도착은 포화선 과정이면서 서비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수분포가 되는 그런 경우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Continuous Time 마크업 체인으로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모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exponential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continuous time 마크업 체인으로서 시스템의 변화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마크업 체인이니까 Q 매트릭스,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는 Q 매트릭스 혹은 각 상태에서 머무르는 평균 각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레이트죠, 그죠? 지수 분포의 레이트.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그 상태가 끝났을 때 다른 상태로 가게 되는 확률 PIJ들만 알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어, LQ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MM1 인피니트가 되겠습니다. 서버는 한 명이고 그죠? 서비스 해주는 사람 한 명이네. 이발사든 뭐 누구든 한 명이네 그죠? 그리고 고객은 포화선 프로세스로 도착하네 그죠? 그리고 서비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수분포를 따르네. 그러니까 지수분포만큼 서비스 시간이 걸려서 하고 나면 다음 또 손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손님이 없으면 서버는 이제 쉬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공간은 충분해서 뭐 인피니트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포화선 프로세스니까 포화선 프로세스는 결국 람다 하나만 있죠. 호모지니스 포화선 프로세스는 람다만 있으면 되죠. 그죠? 도착률. 도착률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포화선 프로세스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아, 이러면 결국 뭡니까? 람다분의 1만큼의 평균값으로서 한 명씩 인터라이벌 타임이 한 명씩 도착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서버가 한 명이 됐으니까 그 사람의 서비스가 지수분포라니까 마찬가지로 서비스 레이트. 그러면 서비스 레이시 뮤니까 뮤분의 1이 바로 평균 서비스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결국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이 MM1은 익스포넨셜 모델이니까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으로서 시스템의 상태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모형을 가능하다. 그럼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문제네, 그죠? 자, 그러면 상태를 시스템에 있는 고객의 수로 정의해 보자. 자, 시스템의 고객 수니까 시스템에 있는 고객의 수는 한 명도 없는 곳에서부터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시스템의 상태가 1이면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먼저 컨티뉴스 마크업 체인에서 트랜지언트 분석을 할 수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분석을 다 가능합니다, 그죠? t 시간에서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을 확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큐잉 파트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분석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스템에 몇 명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바빌티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바빌티를 하기 위해서 PI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아까 상태의 I는 시스템에 있는 고객의 수니까 결국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죠? 리미팅 의미와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바빌리티가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I명의 사람이 있을 비율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를 정의하고 나면 우리는 당장 뭐냐면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0, 1, 2 이래 되겠죠. 그래서 0에서 이렇게 될 것은 남다네, 그죠? 1에서 먼저 사람이 한 명이 막 서비스를 이제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사람 한 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 시스템에 두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뭡니까? 손님이 오면 되죠, 그죠? 근데 한 명 상태 0, 1에서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손님이 오기 전에 서비스 끝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뮤, 이건 남다, 뮤 이래 되네, 그죠? 이 보니까 뭡니까 이게는? birth and death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birth and death 프로세스는 결국 상태에서 앞 상태로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결국은 M1은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에서 다루었던 birth and death 프로세스네, 그죠? 근데 상태는 뭡니까? 무한대까지 갈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사람이 계속 오면 그죠. 그래서 음, 상태의 개수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이제 P
이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 그죠? 자, 뭐냐면 P0는 1 마이너스 뮤분의 람다, Pn은 뮤분의 람다의 n성, 그 다음에 1 빼기 뮤분의 람다 이렇게 되고, 단 이 뭐냐면 확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뮤가 람다보다는 커야 된다. 그 말은 서비스 레이시 얼라이블 레이트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레이시 크다는 것은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1시간당 한 명이라면 1시간당 서비스 해주는 것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이런 리미팅 프로바빌리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리제너러티브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리제너러티브 하다는 것은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 전에 디스크리트 할 때는 리커런트 해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 요 지금 식으로부터 우리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스테디 스테이트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PN들을 다 구했다고 생각하면 PN을 다 구했다고 생각하면 결국 L은 뭐였느냐면 어, 시스템에 있는 평균 손님의 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PN은 뭡니까? n명이 있을 확률이니까 평균수는 n 곱하기 pn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평균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래 되네. 그죠? 뮤 마이너스 람다분의 람다가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틀 포뮬러에서 L은 람다 도착률 곱하기 W였죠. 그죠? 그러면 W는 람다분의 L이 되네.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W는 뭐였습니까? 한 고객이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시스템에서 머무르게 되는 평균 시간인 거죠. 그죠? 그럼 W도 구했네. 그죠? 그 다음에 QW는 한 고객이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죠. 기다리는 평균 시간은 당연히 뭡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소비하는 시간 빼기 서비스 시간을 빼주면 되죠. 그죠? 빼주면 되고. 그러면 LQ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거꾸로 WQ에서 LQ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도착률이 12분의 1이고 수리율이 8 서비스율이 8분의 1이라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L은 어떻게 되느냐? L은 12분의 1 8분의 1 빼기 12분의 1 계산하면 4. W는 마찬가지로 4 나누기 12분의 1 하니까 4 곱하기 48이네. 그죠? 잘못했습니다. 잘 되겠죠. 그래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L, W, WQ, LQ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이거는 결국은 리미팅 스테디 스테이트 통계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좀 복잡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MM1에서는 그 커스터머가 아까 기다리는 시스템에서 소비하는 평균 시간은 결국 W였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W였고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의 평균값은 뮤 마이너스 람다 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건데 이거는 증명이 조금 여러분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파스타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1 경우에서 우리가 요 커스터머가 머무르는 평균값은 돼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뮤 마이너스 람다 분의 1이지만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 분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른 예제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지수 분포로 서비스가 받고 포화선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으로 우리가 모형화를 하고, 그 컨티뉴스 타임 마크업 체인이 모형화가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의 어떤 다양한 확률 값들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화상 강의를 통해서 슈샤인 샵 경험을 하겠습니다. 의자가 두 개가 있는 그런 구두 닦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데 결국은 광도 내고 뭐 그다음 약도 바르고 하는, 그러니까 체어 1에서는 서비스 1을 받고 서비스 1이 끝나면 다음번 두 번째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일단 요거는 다음 월요일 화상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